진짜 알수록 무슨 현실을 게임처럼 살다간 급의 인물. 안중근, 윤봉길과 같이 한국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 이봉창 의사. 흔히 원래 친일이었는데 나중에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일본 천황을 저격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근데 이분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슨 지구 온라인에 접속한 유저 플레이가 의심될 정도인데 19살에 용산역 말단 노동자로 고용. 이후 4년 만에 영무원, 전철수, 배차 담당자까지 승진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승진 속도, 봉급 등의 차별을 받았다.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철도국에서 퇴사. 도박빚이 400원쯤 생길 정도로 쉬었음 청년 생활하던 중 일본 가면 돈도 받고 차별도 없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철도국에서 알던 일본인 지인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한국인 식모를 찾자 자기 조카를 식모로 보내는 대신 자기도 같이 끼워달라고 해서 일본 오사카로 간다. 일본에 도착한 직후 조선인 정체성을 버리고 진심으로 일본인처럼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일본어도 현지인 수준으로 배워서 초면인 사람들은 이봉창이 조선인이라고는 1도 생각 못할 정도. 심지어 직업소개소에서 조센진 꺼지라는 통보를 받아도 이성적으로는 차별의 현실을 인정하며 더 일본인이 되려고 노력한다. 암튼 숱한 차별 대우를 받았지만 일은 에이스급으로 잘해서 여러 곳에서 일하며 꽤 돈을 모은다. 여기에 사람들이 조선인이라고 하면 대놓고 차별하거나 이봉창이라는 발음을 어려워하자 아예 이름을 기노시타 효조로 갈았을 정도. 근데 이름만 보고 처음에는 돈도 많이 주고 대우해주다가 막상 호적 등본 보고 조선인인 거 알자마자 임금이 반토막 나거나 해고당하는 짓이 반복된다. 그러던 중 1928년 히로히토 덴노의 즉위식 소식을 듣고 순수하게 한국 시민으로서 천황의 얼굴을 보고자 친하게 지내던 조선인 2명과 함께 교토로 간다. 밤기차로 교토에 도착하고 무려 밤을 새우며 즉위식을 기다렸고 아침 6시 무렵에 일본 천황 행렬 참석판에 자리를 잡는 데 성공한다. 근데 경찰에 참관자 몸수색대 이봉창의 짐에서 한글 편지를 발견한다. 그냥 조선에 있는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경찰은 바로 이봉창을 연행해서 조사도 없이 유치장에 쳐넣었는데 무려 9일 동안이나 물증 없이 그냥 잡아뒀다. 이때를 기점으로 그동안 자신이 믿은 내선일체의 허구를 깨닫는다. 역시 나는 조선인이다. 조선인 주제에 일본 천황 같은 것을 볼 필요는 없다는 것 아니냐? 이후 오사카의 가노스케 비누도매상 직원으로 취업한 이봉창. 조선인이 가장 많은 곳에서 그는 철저히 일본인으로 위장한다. 그러나 소매점에서조차 조선인 구매자들에게 욕을 하는 걸 보고 일본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는다. 그러던 중 소매점 주인이 이봉창이 조선인임을 알고 임금을 깎자 바로 수금한 돈 100원을 갖고 교토로 도망친다. 교토에서도 유랑 생활을 하다가 대금 60원을 위치 이동시킨 뒤 오사카로 다시 런한 이봉창. 그러던 중 우연히 박태산이라는 조선인을 만나고 그에게 상해 임시정부가 조선인들에게 영국계 전차회사 취업을 알선해준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에 일본에 학이 떼어버린 이봉창은 열차 경험도 있겠다. 일본을 떠나 상해로 가기로 결정. 일단 상해에 도착한 직후 임시정부와 접선한다. 근데 골 때리는 게 임시정부 사무소로 찾아간 뒤 사무원 김동호에게 일본어로 자신의 경력을 밝히고 백정선이라는 가명을 대며 취직을 알선해달라고 한다. 이에 임시정부 측은 여기선 영어와 중국어를 배워야 취업이 된다고 조언. 이에 어학공부 비용을 벌기 위해 일본 철공소에 알바를 뛴다. 과거에 진짜 일본인처럼 살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상해 일본 거류 지역민 그 누구도 그를 조선인으로 생각조차 못한다. 그래서 일본 거류 지역민은 물론이고 일본 총영사관 경찰부장까지 지인으로 둬서 일본 영사의 방까지 들어가 봤을 정도. 참고로 훗날 일본으로 다시 떠날 때 추천서까지 써줬다. 그렇게 영어, 중국어도 배우고 틈틈이 도박질도 하면서 살던 중 안중근 의사의 동생인 안공근과 친해진다. 여기서 독립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특히 그동안 겪었던 조선인 차별에 서름이 폭발하여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아무튼 취업 알선 중간보고 느낌으로 임시정부의 주석인 김구와 독대한 이봉창. 처음에 워낙 일본인스러운 제스처와 한본어 화법, 처음에 가명을 댄 점, 그리고 임시정부 안에서 임시정부의 멸칭인 가정부라는 말을 썼기에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저 새끼 밀정이네 소리를 했다. 그러나 김구 앞에서 이봉창은 뜬금없는 말을 하니 조선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의 독립운동에 몸을 던져 우리 2천만 동포의 자주권
정권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당연히 김구의 반응은 윗짤과 같았다. 그러나 몇 번 대화를 해본 결과 그가 진심이라는 걸 느낀다. 이에 여러 번 그를 자기 방으로 불러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도박, 계집질 등으로 소문도 안 좋고 외영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인스러웠기에 직원들은 물론이고 이동령과 조소왕마저 김구에게 질책을 했다. 그러나 이봉창은 도법이 진짜 달랐는데 자기를 대놓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고기와 술을 직접 사와 대접하면서 그동안 세일즈 일로 얻은 신들린 혓바닥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갚는 데 성공. 술자리가 무르익었을 때 그는 직원들에게 한마디를 던지는데 외황을 도살하기는 극히 용이한데 사고로 독립운동자들이 이것을 실행하지 아니합니까? 인생 자체가 정답 그 자체였던 인물. 당연히 직원들은 폭소 반 경악 반. 근데 이 취중진담을 말한 이봉창은 며칠 뒤 김구를 찾아가서 진짜로 천황을 날려버리자고 주장함. 이에 김구는 자기가 설립한 한인애국단에 가입시킨 뒤 협력 조직인 국민혁명군의 장교이자 훗날 국군의 전설이 되는 김홍일에게 폭탄 조달 및 교육을 부탁한다. 이후 미국 본토, 하와이, 멕시코, 쿠바의 한국 교민들과 안창호가 보낸 성금과 김구의 사비를 털어 총 250원을 마련. 김홍일은 폭발력은 작지만 신뢰성이 높고 가벼운 마미 수류탄을 제공한다. 이 모든 게 준비될 때까지 이봉창은 낮에는 술 마시거나 카페, 영화를 보며 골프를 치고 밤에는 마작을 하거나 유곽도 많이 드나든다. 당연히 임정 직원들은 저런 인간을 왜 김구가 받아줬는지 의문을 갖는다. 1931년 12월 13일 김구는 사진관에서 이봉창에게 폭탄 2개와 독립선서문, 태극기를 전달한다. 이봉창은 선서문을 가슴에 단 다음 수류탄을 들고 사진을 찍는다. 이로써 이봉창의 한인애국단 가입 절차가 끝나고 임무 공식 투입이 결정되었고 12월 17일 떠나기 전 이봉창은 김구에게 한마디 하며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일본으로 떠난다. 나는 평생에 이처럼 신임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이요 또 마지막입니다. 참으로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영웅의 도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12월 20일 일본에 도착한 이봉창은 나라를 관광하며 도쿄의 요오기 연병장에 만주 침략 관병식에 히로히토가 참석한다는 소식을 받는다. 근데 도쿄에서도 골프 치면서 육신의 쾌락을 충분히 즐기면서 지냈는데 문제는 행사 전날에 일본 경찰의 도쿄 관내의 절, 여관 등을 모두 뒤졌음에도 이봉창은 발견되지 않았다. 왜냐면 그 시각에 유유히 도쿄에서 빠져나가 가와사키의 유곽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 사실 유곽에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검문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아무튼 안 걸리고 행사 당일 7시에 도쿄에 입성했고 일단 밥부터 먹자는 마인드로 근처에서 오야코동을 먹던 중 형사 2명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다. 여기서 이봉창은 태연하게 일본에서 일할 때 받았던 일본 육군 헌병대 조장의 명함을 주며 이 사람의 초대를 받았는데 어디로 가면 됨? 이라 말하며 형사들과도 태연하게 웃으며 정보를 뺏는다. 이후 신문파리 소년, 구두닦이 등에게 히로히토의 이동 동선을 입수한 이봉창. 근데 중간에 스케줄이 바뀌거나 이미 그곳을 지나가서 일단 히로히토가 황궁할 때까지 조지기로 결정하고 시간이 남아서 거사할 때까지 또 술을 마신다. 이후 관병식이 끝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게 밖을 나갔는데 히로히토의 행렬 끝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근데 문제는 히로히토는 이미 길 모퉁이를 돌아가 버렸다. 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천황 행차 행렬을 어떻게 보냐고 물어본 뒤 알려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바로 택시를 탄 다음 천황 폐하를 봐야 하니 최대한 빠르게 갑시다 라고 한다. 택시기사는 신나서 분노의 질주를 시작. 경찰이 길을 막아서서 이봉창은 경시청을 가로질러 행렬로 가려는데 그곳을 지키는 경찰관을 맞닥뜨린다. 여기서도 아까 보여준 명함을 들이밀며 통과를 요구했고 처음에는 경찰관도 거부했지만 미친 열연을 펼치는 이봉창의 요청에 결국 길을 열어준다. 이렇게 경시청 현관 앞 잔디밭에 도착한 이봉창. 이미 이곳은 히로히토를 보기 위해 7, 8겹의 군중이 밀집한 상황 플러스 행렬의 마차는 2대였고 어디에 히로히토가 탔는지도 몰랐다. 이때 이봉창은 의병장이 있는 2번째 마차를 타겟으로 삼아 18m 거리를 가로질러 힘껏 수류탄
수류탄을 던진다. 수류탄은 유유히 날아가 마차의 마부 받침대에 떨어져 폭발했다. 히로히토는 하필 첫 번째 마차에 타고 있었고 이봉창은 거사 실패를 직감한다. 근데 그 순간 순사들이 이봉창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을 범인으로 착각해 체포하며 구타하는 걸 목격한다. 그리고 이봉창은 선택을 내린다. 아노 히토자나이 와타시다. 이후 체포된 이봉창의 취조를 기술하던 서기관이 이와 같은 중대한 범행을 감히 저지른 것에 대해 자책의 관념이 추호도 없는 듯했다 라고 증언했을 정도로 매우 당당한 자세로 신문에 응한다. 이 와중에 사건 배후를 김구가 아닌 자기가 가명으로 된 백정선으로 말하며 당시 일본 경찰의 최우선 목표인 김구 체포를 막기 위해 시간까지 벌 정도. 사건 이후 임시정부의 여당인 한국독립당에서는 쌤통이다 병신들아 로 요약되는 기고문을 발표했고 이봉창의 행실을 못마땅해 하던 이시영과 조소왕마저 이봉창의 의거 소식을 듣고 사람을 잘못 봤다고 한탄할 정도로 이봉창은 김구를 제외한 모두를 속이는데 성공한 셈이었다. 물론 중국 언론 역시 대단한 호걸이라고 칭송 기사가 연일 나왔다. 재판장으로 들어서는 이봉창 의사 1932년 9월 30일 오전 9시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이봉창 의사의 사형이 집행된다. 그의 나이 형년 32살이었다. 조선의 친일파들은 존나 빠르게 반응했는데 친일파의 거두인 박춘금은 국내성을 방문해 범인이 조선인임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도계자를 꾸렸고 친일단체 120명을 소집해 궁성 입구에서 직접 사죄를 청한다. 의거 직후 일본 고위 관료들은 신의 오야가 뒤질 뻔한 걸 방관한 죄로 대거 사퇴 해임당했고 심지어 이누카이 총리도 사퇴를 청했을 정도. 그러나 도쿄 궁성 앞에 내려앉은 불씨는 꺼지지 않고 온 산을 태우게 되니 이봉창의 대형 의거를 목도한 수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상해로 건너가기 시작했고 그들 중에는 농촌 계몽운동을 하던 윤봉길도 있었다. 실제로 윤봉길은 김구에게 이봉창 의사와 같은 일로 써달라라고 부탁했을 정도. 1945년 조국이 광복을 맞는다. 그리고 1년 뒤 김구는 일본 정부에게 이봉창 의사의 유해를 돌려받는다. 부산역으로 들어온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3의사의 연결식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고 용산구 출신인 이봉창은 고향인 용산구 효창공원 3의사 묘역에 안장된다. 순국으로부터 30년이 지난 1962년 이봉창은 건국의 공로가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예로운 훈장인 건국 훈장을 수여받는다.